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에 2부 영상입니다. 아직까지 1부 안 보신 분들은요, 1부 영상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영국의 영주권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비자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한국에 조금 더 머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로 비행기를 연기를 했고요. 제 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만 한국에 남고 우리 가족은 영국행 비행기에 월요일 날 몸을 싣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마음으로 미주은 채널을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과 좀 있으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11월 19일 두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방송 일부를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의 주가가 각각 15%, 10%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이렇게 개별 종목의 주가가 10%, 20%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거의 매일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더블 디짓이라는 말이 나오죠. 두 자릿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더블 디짓, 두 자릿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일이 돼버렸다. 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100빌리언, 즉 1000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예가 어제였죠.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9%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어닝이 좋다는 이유로 그 퍼센트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시가총액이요, 단 하루 만에 무려 700억 달러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의 그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가 올라가는 동안 알리바바는 주가가 무려 10%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을 50빌리언이나 줄어들었다. 한 500억이 잃어버린 거죠. 굉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스코 역시도 어제 8%나 폭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소형주, 이렇게 성장주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는 테크 주식도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근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테슬라가 변동성 하면 빠질 수 없는 주식이죠. 테슬라는요, 지난달 말에 무려 13%나 점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900달러 정도에 있었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1000달러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였었죠.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볼라틸리티는 변동성인데, 이러한 변동성은 표면에 나와 있지는 않다.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가 공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빅스 지수라는 건데, 이 빅스 지수가요, 지금 52주,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8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지수를 보면, 여기 보면 인덱스 레벨이 나오죠. 인덱스를 보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작다,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금 보면 되겠죠. 따라서 굉장히 좀 고요한 상태로 보이는데, 실제로 주식 하나하나를 관찰을 해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싱글 스톡의 디스퍼션을 보시면, 디스퍼션은 이제 분산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분산된 종류가 지난 14년의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따라서 변동성이 개별 종목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리테일의 혁명이다. 리테일은 이제 개인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모간 스탠리가 그들의 개인 투자자 고객들의 현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셋의 규모가 퍼센티지가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역대 최고다. 이렇게까지 높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커미션을 받지 않고 있는 주식 거래소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또 급격하게 늘 뿐만이 아니라 수수료가 없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그 트레이딩을 할 때 굉장히 좀 편한 마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리테일 투자자들의 금액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보통은 이제 위너들한테 들어온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단편적인 예가 뭐 루시드가 되겠죠. 주가 하나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투자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리테일 투자자들이 모이면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이제 발동을 하면서 주가의 폭등을 같이 이뤄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노우볼 에펙트가 발생을 한다. 스노우볼 에펙트는 이제 우리가 눈을 굴리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변동성,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극대화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크립토입니다. 자, 크립토는 가상화폐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화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10% 정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크립토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하루에 10%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예전에는 주식이 막 5% 이상 올라가면 당장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또 주식이 막 5% 이상 떨어지게 되면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10% 정도 떨어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도 하지 않고 10%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막 사면서 더 올린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옵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옵션을 많이 사게 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라지캡 그로스 성장률을 라지캡, 시가총액이 커다란 성장주 위주로 많은 콜 옵션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가의 상승을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최근 들어서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팽창하던 것이 이제 3월 달에 팬데믹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좀 30% 정도 하락하니까 바로 연준이 개입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부었죠. 따라서 굉장히 좀 대체가 빨랐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이 무너질 기회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종목이 하나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떨어질 때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100% 확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때, 떨어지는 데는 아무래도 막혀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봤자 100%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올라가는 종목은 100%, 200%, 300%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주가가 올라갔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틀리 풀이라는 그 투자기관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을 위한 웹사이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권유를 받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웹사이트에서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모틀리 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시킹 알파라는 잠깐 다릅니다. 시킹 알파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각 기업의 투자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이러한 사이트로 보시면 되고요. 모틀리 풀은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이 주식이 좋으니까 이 주식을 사라, 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추천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6.4%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해서요, 약 5% 가까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추천해주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주요한 프로바이더다. 뭐를 제공하냐면요, 모바일을 이용한 비디오 게임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모트를 가지고 있다. 모트라는 것은 경제적 해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경쟁 기업이 쉽게 들어설 수 없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경제적 해자라는 말을 듣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언리얼이라는 기업이 조금 더 앞서 나간다고 보통 평가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래픽의 퀄리티에서 언리얼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앞선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이라는 말이 사용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크 효과죠.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개발된 그 게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규모가 커다란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죠. 메타버스라는 규모의 경제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리얼도 전망이 좋고 유니티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규모의 잠재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모트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독점은 힘들지만 독과점까지, 과점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린 것처럼 유니티가 주가가 조금 떨어졌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1.5 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컨버터블 시니어 노츠가 발행이 됐다. 컨버터블이라는 것은 이제 전환 사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회사채는 회사채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회사채가 15억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회사채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줍줍하신 분들께서는 바로 급등하는 희열을 느끼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이 됐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이번에 함께 여러분들과 읽어볼 기사는요, 텔라닥 관련된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어제 텔라닥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걱정도 되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제가 함께 읽어드리는 보고서를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텔라닥이라는 주식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텔라닥의 주가는 8% 이상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베스터 데이에서, 즉 인베스터 데이는 이제 투자 설명회죠.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 전망치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텔라닥 헬스가 이번에 미디엄 텀이니까 중기적인 그 성장의 타겟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중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와 있던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전문가들의 그 예상치랑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인라인이라는 것은 쭉 비슷하게 간다는 거거든요. 자, 텔라닥이라는 기업은 kept unchanged니까 바꾸지 않았다. 뭐를 바꾸지 않았냐면 2021년 올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레비뉴의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한 2.015에서 2.025 빌리언 정도를 올해 하루 동안 만들어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2년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조금 상승하죠. 2.6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내서 현재 컨센서스가 2.59기 때문에 현재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2024년까지 보는 거죠. 앞으로 한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건지 발표가 나왔는데요. 텔라닥이 자체적으로 기대하기로는 레비뉴가, 매출이 25%에서 30% 정도 매년 추가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4년이 됐을 때 그들의 매출이 4빌리언까지 올라간다고 나와 있죠.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전망치는 4.1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빌리언 여기 보면 more than이니까 4빌리언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얼추 비슷한 넘버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2021년의 매출이 2.0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한 3년 이후에 매출이 4까지 올라간다고 나와 있죠. 그 의미는 뭐냐면 3년 동안 매출이 2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가는요, 공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멀티플은 프리미엄이죠. 따라서 만약에 실적이 2배로 올라가면 주가 역시도 2배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2배로 뛰었는데 주가가 그대로 있기 위해서는 멀티플이 반으로 줄여야겠죠. 이 멀티플이 이제 바로 프리미엄인데 지금 현재 PS 레이쇼를 살펴보면 PS 레이쇼가 그거잖아요. 현재 만들고 있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이 멀티플을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이 PS 레이시오인데 현재 10 정도를 가리고 있는 것이 텔라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4년까지 3년 내에 매출이 배로 올라가는데 2배로 뛰는데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PS 레이시오가 5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텔라닥이 성장주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PS 레이시오가 5 밑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 내에 분명히 텔라닥의 주가는 올라갈 거고 많이 올라가면 배 정도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그 정도의 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기사를 계속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1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텔라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멘탈 헬스케어, 즉 정신병 관련된 이러한 상담을 해주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매출의 컨트리뷰션, 즉 어느 정도의 매출에 기여를 하는지 기여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의 한 40% 정도를 지금 멘탈 헬스케어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굉장히 좀 성장이 놀랍게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원격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크로닉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을 얘기하거든요. 원격 진료를 통해서 만성 질환을 치료해주는 이런 부분은 한 35%, 25%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텔라닥이 그들이 예상하는 그 매출의 규모를 딜리버리만 할 수 있다면, 따라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그 기대치를 달성만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텔라닥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텔라닥이라는 주식은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두 달을 보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멘텀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주식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을 보고 바라보고 있냐, 이것이 바로 모멘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루시드 같은 종목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지금 이미지가 박혀 있죠. 그런데 텔라닥은 반대로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이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8%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6개월 앞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미국 장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Chip Equipment Makers, 즉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Applied Material이 그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스를 했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세미컨덕터는 반도체고요. 반도체의 장비를 제작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In Symphosy니까 Symphosy라는 것은 이제 같이 느낀다는 거죠. 따라서 Applied Materials의 그 실적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께 지금 책임을 지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포스트 마켓에서 5.3% 정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월스트리트의 그 타겟, 그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미스했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회계 4분기라고 부르네요. 4분기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그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밑도는 성적표를 발표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분기에 그 매출의 그 예상치가 있잖아요. 이 전망치도 그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 하향 조정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그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급하는 공급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동안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겁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넘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무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계 연도에 최고 기록을 썼다라고 나옵니다. 23.06 빌리언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역대 최고치였다고 하죠. 따라서 나중에 만약에 이러한 그 공급 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플라이 체인의 그 걱정거리가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들도 한꺼번에 내려갔다는 거죠.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1.7%, KLA가 1.6%, 테라다인은 사실 장비 기업은 아닙니다.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업이죠. 아니면 이제 그 로보틱을 만드는 기업
기업인데 1.2% 떨어졌고요. 반면에 ASML 같은 경우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보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장비 기업들이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급망은 결국은 해결이 될 만한 문제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수요가 살아있다면 공급은 언제든지 해결이 되잖아요. 수요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들의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소파이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소파이의 주가가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시장 마감 이후에도 1.56% 정도 추가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차마스라는 투자가가 이번에 그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15% 정도 줄였다. 매도를 했다는 거죠.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식이 2% 정도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소셜 캐피탈 CEO인 차마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15%를 정리했다라고 나옵니다. 소셜 캐피탈은 어디냐면요, 소파이가 예전에 상장을 할 때 그 스펙 주식과 합병을 하면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 스펙 주식을 만들었던 기업이 바로 소셜 캐피탈입니다. 자, 어떠한 발표를 했는지 트위터를 통해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는 팔았다. 팔겠다가 아니고 팔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팔겠다였으면 주식이 훨씬 더 많은 폭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팔았다기 때문에 그나마 한 2, 3% 떨어지면서 말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중에 15% 정도를 정리했는데요. 자, 이렇게 마련된 돈 가지고는 다른 기술력에 투자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생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소파이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중에 15% 정도 띄어다가 좀 더 다른 그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죠. 우리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 소파이를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직 8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뭐 단기적인 그 악재라고 보면 되시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영상도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 클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에 1부 영상에서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함께 시청하실 영상은요, 애플카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애플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다. 굉장한 발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4년 안에 애플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블룸버그라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코멘트를 날려주는지 그들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부, 2부에 걸쳐서 방송된 두 개의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at they're accelerating work on a car and they aim for a fully autonomous vehicle. That's according to a Bloomberg report. We have not independently verified that, but of course we're working on that as well, and we'll bring you more information as we get it. But look at that right there. I mean, that's the reaction in the stock as to why I saw it and wanted to bring it to all of your attention. Doc, what do you make of that? 2%, good move. If Apple does that, stock's trying to push back at its high. Yeah, well, that rumor that you're citing, Scott, is that the car could be released in 2025, which is a lot earlier than anybody would have otherwise anticipated, I think. I've spoken to some executives at Ford, and I know that they think we're going to be getting into autonomous vehicles, and it's all about owning the screen. And Apple doesn't want to miss out in that. In other words, Scott, the car and the experience driving the car, that's not going to be what it is in 2025 and out into the future. It's going to be about the screen, the entertainment that you have when you get in that autonomous vehicle and just basically relax, watch, and consume various entertainments. And it probably won't just be us sitting around, on our phones
tweeting and things like that. It'll probably be people enjoying what's on those screens. That makes that unbelievably valuable. Not the car itself, but the fact that you control what those people in the car are experiencing. That's going to be huge for everybody in the space. By the way, if I were Ford and General Motors, I wouldn't quit the business, but I would certainly spin off these EV divisions. I don't know why they keep them under those, shackled, if you will, Scott, as they are right now. I mean, rumors about an Apple-related car are nothing new, as all of you know. For the last, I don't know, 5 years? We've been hearing reports of, speculation about, and talking about the idea of an Apple-related vehicle. What pushes this story forward today, again, reported by Bloomberg, is that Apple is accelerating its car work and aiming for a fully autonomous vehicle. That's pushing the stock, Josh, higher by 2%. I'm also just told that Apple is not commenting to our own Josh Lipton.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follow that. Josh, you want to opine on this? I know you're a shareholder, too. Yeah, well, I mean, they have $200 billion, probably closer to $230 billion in cash. Who else should be doing a car? And what else should Apple be doing? They obviously are not interested in acquisitions, right? They've made like a very, very small handful of notable acquisitions. So they're not going to do that. There's only so much in dividends that they're going to pay out. And the buyback is already huge. They're spending tons of money in R&D. They're spending tons of money in CapEx with the new headquarters and a lot of things they're building around the world. And they still have too much money piling up. So I do think they need to think bigger. I think shareholders have been waiting for them to do that. And they have endless resources. Like there's literally no one else on the planet that has the resources Apple does until we start talking about sovereign nations. I do So understand this is what they all of should that. do. And I'll buy an Apple car.